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시가행진 실시간 현장 화면과 함께 저희와 확인하시죠.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김문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년 만에 시가행진. 지금이 오후 3시 51분이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식전 행사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김문경 기자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되죠? 네, 말씀하셨듯이 먼저 식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이제 특전사, 육해공군, 해병대 인원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제 태권도 시범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 태권도 동작은 특전사가 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공격과 방어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네.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각 광화문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10년 만에 열리는 국군의 날, 지금 시가행진 모습 중에 태권도 시범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네. 금문경 기자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각 일대에서 총 3장소에서 지금 태권도 그렇습니다. 시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 관람 인원을 고려해서 3개 제대가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민사혈대 앞, 또 세종대로 내거리, 축하단상 앞 이렇게 750여 명,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 7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알려드린 대로 3군데에서 역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10년 만에 시가행진입니다. 지금 이 10년 만에 시가행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1998년에 시가행진을 매 5년마다 정례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8년경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고려를 해서 잠시 좀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행진 거리가 한 약 1.2km이고 숭례문에서 광화문 6조마당까지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이 통제돼 있고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임에도 지금 우산을 들고 양쪽으로 관람객의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태권도 시범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다양한 또 무기 체계들, 특히나 삼축 체계, 군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미 전투 부대도 참여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퍼레이드에서 군악대라던가 이런 제대들만 참여를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 상징적으로 한미연합 차원에서 같이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예. 전투부대 제대까지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보시는 있습니다. 화면은 태권도 시범,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 품새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 행사를 시작으로 육해공 3군과 해병대 통합된 역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4시부터 1시간 동안, 지금은 식전 행사고요. 1시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잠시 후에는 태권도 시범 이후에 제병 지휘관의 행진도 구호와 함께 이후 장비들도 행진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장병과 장비들이 숭례문 쪽에 집결이 돼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4시 한 6분쯤부터 먼저 장비가 이제 행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2013년도에 있었던 시가 행진과 다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2013년도에는 각 제대별 보병들이 행진을 하고 뒤따라서 장비들이 이제 뒤어났는데 예. 이번에는 그 장병들 보병 제대들이 뒤로 이제 뒤따라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 1시간 정도 숭례문에서 광화문, 시청 앞 지나서 광화문까지 1시간 정도 행진을 하는데 이게 한 6군데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비 부대가 나눠서 행진을 하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 이제 기계화 제대, 그다음에 포병 제대, 방호 제대, 상륙 제대, 무인 체계 제대, 그다음에 아미 타이거 제대 이런 제대 순으로 이 장비 부대가 나눠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제대별 특성에 맞는 우리 이제 주로 국산 무기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시가 행진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런 네. 국산 무기들이 선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본
행사가 이제 4시부터 시작이 되면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화면에 지나갈 거고 좀 상당히 빠른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분의 설명과 함께 어떤 무기체계가 우리 군이 내세우고 있는지 우리 전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식전 행사가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국민들이 참여한 행사다 보니 다채롭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국민 대상으로 태극기, 또 응원 타월, 또 요즘에 굿즈 이러지 않습니까? 네, 국군 굿즈 이런 걸 또 선물로 증정을 하고 포토존도 운영하면서 아마 이 시간은 그렇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앞서 화면에서는 재병 지휘부의 모습들도 조금 보였고요. 또 지금 경찰들도 지금 모터사이클 부대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준비를 앞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경찰들이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군사경찰이죠. 것입니다. 예. 자, 군사경찰도 지금 시가 행진에 앞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네. 후에 한 7분 정도 뒤에 6분부터 행진이 시작이 되니까 한 7분부터 뒤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재병 지휘부가 대기한 상태에서 주요 인사들이 지금 인사를 나누고 또 이번 행사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현장의 인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군 75주년을 기념하고 또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군의 날의 어떤 의미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시가행진 10년 만에 열리는 현장을 저희 YTN 뉴스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전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6회공에 준비된 모습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오늘 헤드라인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최신 무기가 총 출동하는 시가행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열병식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행사인데, 형식인데 열병식과 시가행진 차이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대체로 비슷한 행사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 공산권에서 많이 열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런 형태의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시가행진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민 사열대가 있어서 국민이 사열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열병식이라고 하는 어떤 독재 권력이 혼자 1인이 어떤 사열을 받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시가 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설 때,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그때 각각 시가행진이 열렸고 10년 만이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시가행진이 각 정부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에 하는 네. 걸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다가요. 1998년도에 우리 그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8년도부터는 그냥 5년마다 정례화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5년마다 계속 행사를 해왔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런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야간 이제 공연 내지는 야간 그 기념식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돼서 열병식 열렸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대적인 시가행진이 열렸고 이렇게 이제 시가행진을 하는 네. 건 10년 만이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병 지휘관의 구호와 함께 시가행진이 시작될 예정이고, 잠시 뒤에 장비 부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보 부대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예. 네. 시가행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측면도 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우리가 9.28 수복 내일 모레인데요. 예. 9월 15일에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10여일 뒤에 서울중앙청에 이제 우리 태극기를 다시 꽂으면서 이제 서울을 탈환하는 예. 그런 이제 행사 그 전과가 있었는데, 요 당시에 우리 국군들이 지나갔던 이제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따라서 간다는 의미에서 시가행진이 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10년 만에 부활한 올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고, 지금 시각 오후 4시를 막 지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가행진을 통해서 뭐 K2 전차, 뭐 한국형 사드 LSM, 다연장 로켓 등이 등장할 예정이고, 네, 환호성도 들리고 있고요, 함성도 들리고 있는데, 자, 어떤 그 무기 체계를 가장 좀 이따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LSAM이라고 부르는 네. 지대공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그렇게 볼 수 불리더라고요. 있겠죠. 네. 네, 그 지대공 외에도 뭐 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일반에 공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쪽은 보통은 이제 비닉 사업으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민간에 알려진 내용도 많이 없고 예. 그리고 오히려 비닉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도 이번에 시가인증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같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국산 무기의 우수성 또 국군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현장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포병 제대 또 방호 제대 상병 제대 뭐 이런 순으로 이따가 무기 체계가 선보일 예정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한 15분 정도 네, 출발이 지연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네, 잠깐 우리 현장 군의 한번 멋진 들어볼까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 현장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또 태극기를 들고 군에게 성원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있는 모습은 지금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이 현장에 나와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정말 큰 이 도움과 힘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지연됐다고 해서 혹시 현장에서 어떤 정보가 있나요? 해서 한번 현장 음성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식전 행사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행사 1, 본행사 2. 본행사 1 같은 경우는 장병과 장비들의 행진이 있고 또 그다음은 국민과 함께 행진하는 순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5분 정도 지연됐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아마 우천으로 인한 기상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보는 모습이 이제 군사경찰 MC 기동대라고 하죠. 류상호 의원님, MC 기동대가 이제 가장 먼저 동부부대 선두에서 출발하는 그런 기동대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뒤쪽에 그 다른 무기 체계들이 같이 있는 이런 열병 제대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출발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MC 기동대는 이제 정영민 중령이 지휘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 소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유성엽 연구위원께서는 LSAM이 좀 오늘 이따가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김문견 기자께서는 이따가 어떤 무기 체계가 좀 특히나 관심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공개되는 무기 체계 가운데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최근에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LSAM은 아직 전력화 단계에 있지만 보병 전투 차량이라든가 뭐 자주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현무 미사일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나오는 고위력 미사일은 아직 배치 전 단계인데 이런 무기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우리 군에서 이번 그 시가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이제 북핵위기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이번에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애초대로라면 이제 장비와 장병 행진이 시작이 돼야 됐는데 15분 정도 지연되면서 우리는 그 이제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본다던가 연구위원님과 지금 그런 점들을 질문 드릴 텐데 참고로 화면 왼쪽과 또 아래쪽에 다양한 무기와 관련된 정보들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현무 말씀하셨는데 자 북핵 억제 핵심이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첫 공개될 예정이다. 자,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위원님? 일단은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은 보통 500파운드에서 한 2000파운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하지만 실제 뭐 실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강조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비닉 무기라서 이게 이름도 아직 안 정해졌나 봐요. 뭐 비닉 무기 이렇게 정해져 부르는데? 있겠죠. 하지만 외부에 행사 정확하게 앞에 알리질 카메라 않고 있는 앞에서도 거라고 볼 수 있는 200여 겁니다. 명이 태권도 시범을 한 차례 더 지금 보일 여러 가지 예정입니다. 지금 괴물 미사일 여러분의 최초 많은 공개라고 기대 하는 부탁드립니다. 측면도 있고 현무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한에서 바라볼 때에도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시가행진에 대해서 어떤 무기 체계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무기 체계에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는 아마 뭐 증강현실 코너도 마련돼 있는데 새로운 이지스 체계 구축함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현무 미사일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1980년대부터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계속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말씀 중에 윤 대통령 모습도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네, 오늘 참전 용사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도 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 아까 국방장관의 모습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행사가 지연되면서 태권도 시범이 한 번 더 시범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국군의 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국군의 날은 이렇게 광화문 현장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통해서 국민께 알리고 있습니다. 네, 행진 장소로 이동하면서 지금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또 참전 용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지금 자리에 앉아서 국군의 날,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렬을 네. 지금 보기 위해서 잠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착석 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YTN 보시면서 이례적인 모습이긴 하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국민과 국군이 이렇게 함께 행진하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통합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삼축 체계 포함해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다양화, 고위력화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화면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사위에서 지금 14시부터 오늘 저녁 6시, 그러니까 18시까지 숭례문에서 광화문 광장은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오늘 시가행진은 숭례문을 출발을 해서 광화문 6조 마당까지 약 총 1.2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시가행진의 초청 인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자, 사관생도 제병 지휘대에서 구호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시작이 되면 본 행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병 지휘관의 구호와 함께 시가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두에 서서 제병부대 지휘부가 입장하고 있는데요. MC 기동대는 어떤 부대인가요? 예, MC 기동대는 수방사령부의 군사경찰단 특임대대 소속이고요. 보시듯이 모두 다 MC, 모터바이에 네, 현장 오디오 잠깐 익숙한 내려주시고 대원들을 지금 선발을 현장에서 해서 군사경찰 MC를 언급했는데 자, 군사경찰 MC 또 아미타이거 자산 이렇게 포함해서 장비가 170여 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 기자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경찰 모터사이카, MC가 모터사이카의 준말인데요. 이걸 필두로 해서 우리 장비 제대들이 앞으로 이제 쭉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현장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비 제대가 기계화 제대입니다. 기계화 제대는 자주박격포, K1, K2 전차, 교량 전차, 그다음에 장애물 개척 전차 순으로 행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병 지휘부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계와 보병 전투 차량 K21 차량이 지금 먼저 K21 보병 전투 차량이죠. 그 순서로 120mm 자주박격포, 네, K2 전차, 교량 전차 AVLB,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순으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K21 보병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때 명품 국산 무기로 불렸던 명품 국산 무기. 무기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장갑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30mm 포라던가 40mm 포라던가 이런 포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병력을 방어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가 K21 보병 전투 차량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기갑 차량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병 전투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기갑제대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 제대 K21을 시작으로 장애물 개척 전차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김 기자? 네, K21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속 한 70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요. 전투 차량 안에 한 12명 정도 승무원 포함해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0mm 기관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추가 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59경 기관총, 그다음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도 아마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뒤로 교량전차 AVLB도 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유승엽 위원께서 교량전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전차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지금 KIA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글씨로. K1A1, 죄송합니다. K1A2 전차가 뒤이어서 행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아마도 K1A2 전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군에서 120mm 주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차로 개발이 됐었고 뒤이어서 뭐 잠깐 보이고 있는 차량들은 네. K9 자주포라던가 아니면은 그 포탄 운반 차량들 그리고 AVLB 방금 보였던 게 같은 그런 AVLB 였죠. 교량전차. 교량전차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악이나 소하천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 기계화 부대 장비들이 지형 간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량 장치를 개발해서 만든 체계로 알고 있고 네, 이어서 K9 자주포 들어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은 왼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계화제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전시에 북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강이라던가 이런 걸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보셨던 교량전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0년 만에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 행진 6회공 3군과 해병대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 중에서 기계화 제대 지금 행진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포병제대가 나오는 것 같은 지금 화면 네. 설명을 좀 김 기자가 해주시죠. 이 포는 K55A1 자주포 같은데요. 네. 예. 뒤에 나오는 건 이제 탄약 운반 차량인데 K55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32km 정도 되고요. 80년대에 개발됐고 그다음에 K6 중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분당 말씀하신 4발의 포병제대. 발사 속도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게 탄약 운송 차량입니다. 예. K9에 탄약 운송 사용하는 차량 K10인가요? K10 탄약 탄약 운반 차량 K9에 아까 보셨던 K9에 포탄과 장약을 보급하기 위해서 탄약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갑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광화문을 바라보고 있고 그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두 분의 설명과 함께 들으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현장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방어제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천무 방사포도 천무 다연장포도 보이네요. 네, 30mm 차륜형 배공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포병제대 예, 단계인 것 같고요. 30mm 차륙용 대공포의 모습이 보이죠. 예. 저 대공포에서 발사 속도 분당 1,200발 정도를 발사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발칸포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개발이 됐습니다. 예. 오늘 또 방어제대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뭐 지대공 유도무기, 뭐 천마나 혹은 뭐 화생방 제동차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이는 게 천마 지대공 예. 유도무기 같은데요.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1997년도 시험 발사할 때 15발을 쐈는데 15발 전부 다
명중을 시켰다고 합니다. 명중률이 100%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이제 조금 더 부연 해병대에서 설명해 주시죠, 사용하는 위원님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미사일을 유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천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동시에 여러 개 표적이 등장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대응이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해병대 무인기 모습인 것 예, 같은데요. 무인기.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소형 드론이죠. 네. 제일 먼저 투입돼서 적의 위협을 식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소형이기 때문에 생존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북한에서 넘어왔던 무인기 사례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저희도 탐지하기가 어려웠고 네. 확인하기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대도 마찬가지로 찾기 힘들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뒤이어서 바로 저피탐 형상을 가진 무인기 체계들도 같이 등장하는데 저게 모형인지 아니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무인 것 같습니다. 잠수정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상과 예, 수중에서 지금 저 노란색은 네. 무인 잠수정입니다. 적에 대한 감시와 네.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잠수정까지 보고 계신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무인 체계와 관련된 제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예, 다양한 무인 체계에 대해서 무인 체계 제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스텔스 무인기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원거리 정찰 무인기를 포함해서 지금 적을 탐지하고 이상의 뭐 어떤 물체들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공격형 무인기까지 무인 체계 제대에 입장하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욱더 이게 무인기 정찰 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저희가 우리 군에서도 군 병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이제 그 보급된 무인기를 보면 뭐 6해공군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시가 행진에 나선 무인기는 순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해군 UAV, 사단 UAV, 원거리 정찰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공격형 무인기, 무인 잠수정 순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네. 어떤 무인기들이 지금 잡힐지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무인 잠수정입니다. 잠수정이고요. 그러니까 무인 체계 제대 중에서 가장 늦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화면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예. 부분이 먼저 지나갔고 예. 어떤 부분이 늦게 나오는지 이 부분은 좀 일단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이 좀 주목받으니까 삼축 체계는 특히나 이번 시가행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가장 관심이 많았던 그런 무기 체계 아닙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화면이 좀 지나간 것 같아서 한국형 삼축 체계가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등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의 진행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조금 같은데 원래 애초대로라면 네. 40분까지 이제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조금 속도가 예. 나고 있는 것 방금,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네. 한정 체계 나옵니다. 예, 이제 미사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앞쪽에서는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도무기 종류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는 유도무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왔었고 지금부터 등장을 하는 게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 계열들로 보이는 네. 국산 무기 체계들이고 흔히 이제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 중에서 대량 응징 보복에 해당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 표적을 처리를 해야 되는 능력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걸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능력들은 앞쪽에 먼저 선두제대에서 들어왔던 항공기에서 투발할 수 있는 유도무기 형태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축 체계 주요 장비가 패트리어트 천공, 엘셈 현무 미사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걸까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네. KMD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해성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해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함정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뭐 지상 표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볼 수 있는 무기 체계들 중에서 지금 LSM이라고 부르는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그 각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들도 함께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순서가 지금 영상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천궁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네, 이제 저기 현무가 보고 계신 게 지나가고요. 현무, 예. 네, 현무 계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무도 많이 관심 있었잖아요. 현무와 조금 천공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북방의 수호신, 지대지 미사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속도가 나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통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아마도 지대공 미사일인 LSM과 그리고 순항 미사일 계열들에 해당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사각형으로 지나가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 천무라고 그 현무라고 옆에 적혀 있는 부분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각형으로 돼 있는 발사관이 발사할 때는 아마도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사격을 하게 될 것이고 발사관 내부에 잘 보관돼 있던 미사일이 발사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예.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탄도 중량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정 표적을 타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네, 예, 북한의 라고 볼수 핵 있습니다.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킬체인, 그 핵심 전략인 현무의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무기 체계가 들어오고 이제 의장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김문규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도보부대 행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군 예. 의장대가 앞에 나서고요. 그 다음에 국군 군기단 부대 장병들이 각군 군기를 앞세우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장비제대가 먼저 지나가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시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 건군 75주년 기념 시가 행진이 숭례문에서 광화문 앞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육군과 그 다음에 해군, 공군, 그 다음에 해병대 이런 순으로 아마 보병대대들의 행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의장대가 선두에 서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네, 아마 국군 의장대도 군기단은요, 뒤이어서 건군 75주년의 역사를 같이 함께해온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군기단. 행진거리 자,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가 여러분 1.2km 앞에 지금 여러분 들고 무기 계신 체계들이 앞서 먼저 무기를 갔고 흔드시면서 이제는 무기에 대한 보병을 이해를 비롯해서 바랍니다. 육해공군 어떤 네. 그 병력들이 지금 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키워드가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고 지금 시각이 4시 22분, 식전 행사가 5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30여 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애초 15분 정도 지연됐다고 했습니다만 그거에 비하면 속도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군장병의 시가 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현무까지 확인을 했고 오늘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이게 AR로 행진에 동참할 예정이거든요. 네, 좀 설명을 미리 좀 해주시죠. 오늘 아마 그 행사가 네. 오전이 아니고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공중전력이 축하 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빠졌거든요. 취소가 예. 됐거든요. F-35A 스텔스 전투기나 아니면 우리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면서 행사도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강현실, 우리가 보통 AR로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그 대형 전광판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저희 화면에도 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화면에 예, 예. 표출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지금 현장 모습 보시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국군을 보기 위해서 우산을 쓰고 또 우의를 입고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육사 생도들의 그 행렬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행렬에 맞춰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보병 의장 사열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멋진 육해 국방부 공군과 의장대 또 모습. 해병대 사관학교 병력 생도들이 4천여 먼저 명. 이제 행진을 하고 예. 행진을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이죠. 보병 대대들, 보병 대대들이 부영의 지휘 아래 뒤를 따르게 돼 각종 있습니다. 행사가 완벽한 또 의장 행사.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는 네, 대한민국 걸그룹의 네, 과거에는 저 팔 템포가 흔드는 굉장히 각도를 가지고도 유명하잖아요. 뭐 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앞으로 팔을 내뻗을 때는 그 앞부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그리고 뒤로 팔을 내릴 때는 한 45도 각도로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좀 그 팔이 좀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 지켜진다, 뭐 원칙이다 이런 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신 마음으로. 4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고 있는 10년 만에 개최되고 있는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전력이 총 출동한 현장이고요. 전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육해공이 모였습니다. 아까 확인한 대로 최신 무기가 총 출동한 시가 행진이었고 저희가 각각 무기 체계마다 두 분의 설명을 좀 보태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부대가 아미타이거 부대 같아요. 네. 육군 제2신속 대응사단 대대 중심으로 아마 꾸려진 것 같은데. 미래 지상군 부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을 하고 30여 가지의 장비들이 이제 주어진다는데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전투의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미래 전투 보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이거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육군 모델입니다. 지금 육군 특수부대 장병들이 지나가는 것 같죠? 특전사위원들 같은데요. 아까 아미타이거의 전투 장비가 대표적인 게 현공, 또 차륜형 장갑차, 자주 곡사포 이런 거가 맞죠? 그런 이제 전투 장비 체계고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이 장착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조준경이라든가 뭐 네. 확대경, 그 다음에 표적 지시기, 방탄 헬멧, 방탄복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은 것들로 해서 네. 한 30여 가지를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4세대 그러니까 미래형 전투기기를 탑재하고 있는 차세대 미래형 전투 부대입니다. 지금 아미타이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보병의 전투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보병의 개인 무장부터 시작해서 뭐 방탄복 이런 것들도 다 개선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 태워서 어떻게 작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장륜형 장갑차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제대가 굉장히 빠르게 차량화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무인 체계라던가 아니면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어떤 포병 같은 화력들도 마찬가지로 다 차량화를 해서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제대를 변경을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뭐 탐지 식별도 하고 로봇을 활용한 타격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한두 개 체계의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 그대로 여단급이면 여단급, 대대급이면 대대급 전체의 전투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뭐 20년, 30년을 목표로 해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육사, 특전사, 해사, 공사, 또 유엔 의장대, 미 보병대대 순으로 이제 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육군이 거의 다 들어오고 특수전대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방금 전에는 이제 해군 지휘부에서 해군 지휘부가 시작을 한 뒤에 그 뒤로 이제 해군 군악대나 군기단, 의장대 순서대로 지금 다시 또 행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병력이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20도 초반 정도 될 거고 비도 오고 있어서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현장 인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런 날씨에도 앞으로 충분히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 10분경에 제병 지휘관 구호와 함께 시가 행진이 시작이 됐고 장비 부대가 먼저 출발을 했고 도보 부대가 뒤따랐습니다. 국군의 날 전력이 총 출동된 현장인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 의미를 한번 되짚어 주시죠. 98년 이후에 매 5년마다 진행하던 행사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가 행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관련된 시가 행진들이 매 5년마다 진행이 되다가 지난
2018년경에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습이 이제 좌측에서는 해군 군악대 또 군기단 의장대 순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측은 지금 혼성대인가요? 해군 혼성대대 같습니다. 예. UDT-C 부대 중심으로 구성된 해군 혼성대대가 아마 시가 행진을 하는 것 해군 같아요. 혼성대대 수상, 수중, 공중 및 특수전 요원들로 구성된 그렇습니다.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해군 혼성대대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혼성대대 보셨고요. 그 뒤로 이제 해병대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빨간 명찰을 보니까 해병대대 그게 맞나요? 귀신 잡는 그 해병대. 네, 오른쪽 지금 화면 분할된 거 보면 오른쪽에 해병 대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부대가 좀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화면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가 행진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예. 곳곳으로 좀 화면을 돌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혼성대대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뒤로 빨간 모자 쓴 지금 빨간 명찰이 해병대대 모습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상륙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부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병대대가 지금 해군 혼성대대 다음으로 예.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육해공군 그 해병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해군과 해병대가 지금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군 체제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네. 다만 이제 한참 전에 한 10년 전쯤에 인사와 예산이 이제 해군에서 독립이 돼서 일단은 우리가 독자적인 군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다음으로 공군 공군이 나오는 지휘부 것 같아요. 들어오는 네. 것 같습니다. 군악대, 그죠? 지휘부, 그다음에 군악대, 군기단 이런 순으로 예. 도보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은 공군 사관생도 그렇습니다.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순서는 이제 군악대, 군기단, 의장대, 공군, 사관, 생도 그리고 혼성대대 순으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모습은 공군 그 혼성대대 모습. 혼성대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혼성대대라고 하면 이제 조종사, 또 폭발물 처리사, 공정통제사, 특수임무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혼성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지나가면서요 아마 화면에 잠시 등장할 것 같은데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그 베레모를 쓴 장병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이분들이 공정통제사, 특수임무를 하는 공정통제사. 현장에선 사관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네. 지금 사관생도 예, 지금은 이제 공군 사관생도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하고 뒷 그림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보여드리니까 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군에 이어서 공군 제대가 도보행진하고 있는 화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군악대, 군기단, 의장대, 지금은 공군사관학교가 지나가고 있었고 혼성대대도 지나갔었죠. 네. 지금 이 모습은 유엔 의장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의장대 이게 한미동맹 70년을 맞아서 시가행진 최초라고 하던데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2013년도 화면을 보면요, 그 당시에도 한 20여 명 정도 되나 예. 이제 의장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시가행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미 전투부대, 미 8군 예. 전투부대 우리가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 8군 전투부대 한 330여 명이 오늘 시가행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미8군 지휘부 아니죠 이게 미 2사단 스트라이크 여단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앞쪽에 기수단이 먼저 서 있었고 예, 예. 기수단 뒤쪽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미 2사단 스트라이크 여단 최초로 미군 전투부대가 지금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의장대와 미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는데 기수단, 또 군지휘부, 군악대, 또 말씀하신 미 2사단 스트라이크 여단까지 포함된 시가행진입니다.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스트라이크 여단은 예. 그 부대 이름이 스트라이크 여단이 아니고요. 네.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이제 이용해서 신속하게 적진에 투입되는 그런 부대다 해서 스트라이크 여단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순환 배치가 됐고요. 주력 무기는 장갑차 말씀드렸다시피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린답니다. 장갑차.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적진을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예 군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설명에서처럼
미-8군 전투부대원을 포함해서 300명 넘게 우리 국군과 함께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 참가했습니다. 미 공군 전력 7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기존에는 10년 전도 그렇고 유엔 의장대와 미군 군악대 정도가 이제 참여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유엔 의장대 뒤로 미-8군 지휘부 그리고 마지막에 앞서 김문경 기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트라이크 여단까지 미군 전투 부대까지 지금 시가 행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군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미군은 사실 이런 행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참여하고 있는 저희 인원들한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의 응원을 함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저 광장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런 행사를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시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성격도 있는 건데 마침 또 최근에 북러가 밀착하면서 군사협력을 하기로 약속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그런 또 외교적인 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여주는 것 자체도 중요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인지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모습이 미래 주역지대와 마침 밴드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가 행진의 가장 후미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정을 보면은요. 예. 그 미 8군 군악대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여단이 이제 행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 밴드가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가 행진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네, 예정된 시간 안에 좀 끝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4시 40분까지 본행사원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이 4시 37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과 함께 행진 순서가 있고 역동적인 마무리로 이제 오늘 전체 행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마무리에는 또 대미를 장식할 좀 AR로 된 정조대항함도 등장할 네.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시가 행진 YTN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김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거칠게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김문경 기자를 포함해서 담당 기자들이 오늘 나온 무기체계를 한번 정리하는 또 리포트를 준비할 텐데 위원님 아까 지나갔던 무기체계 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좀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무기체계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기체계들의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림으로써 각 군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네. 형태의 무기체계를 획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일단 삼축체계하고 관련된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그 삼축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체계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볼 부분들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KMPR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임무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던가 순항미사일이 많이 잘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개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렇게 많은 규모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지휘부가 무너진다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전시가 되면은 저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킬체인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오늘 보여준 것처럼 이런 현무와 같은 지대지 무기 체계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폭넓게 공개를 하고 이젠 공론의 장으로 좀 끌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국산 무기 우수성을 좀 확인하기 위한 자리 이렇게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동원된 군 장비도 2013년, 10년 전에는 105대였는데 올해 170대 넘게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시가행진 앞서서 오늘 오전에 국군의 날 기념 행사도 열렸거든요. 이게 10월 1일이 연휴에 포함이 되면서 행사도 앞당겨진 겁니다. 네, 점심시간 화면으로 보인 것처럼 마침 밴드 뒤로는 미래의 주역 제대라고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도 함께 뒤따르면서 군 시가행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침 밴드 모습 보고 계신데 그 뒤로 의장대는 아니, 그러니까 관악 어떻게 보면은 의장대는 아니고요. 지금 군악대 정도가 있고요. 군악대 뒤로 저희가 지금 젊은 청년들도 시민들도 시가행진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 뒤편으로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건군 75주년 국군의 네, 잠시 날 현장 화면 시가행진을 보시죠. 함께하고 지금 여기가 계십니다. 시청 앞 정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가행진을 함께 네, 시청 앞에 지금 이 화면입니다. 지금 뒤편으로 네. 미래 주역 제대,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곧 군에 입대해서 또 우리 군인으로서 또 나라의 안보를 지킬 그런 역량들이 있는 우리 미래 주역의 제대들이 뒤를 따르고 네.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뭐 후보군 유니폼이라고 해야 될까? 후보군 정장 같은 거 입은 네, 영광고등학교 후보생도들도 보이고 후보생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세종로 자막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6.25 전쟁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우리 국군이 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관 진군로였던 승리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그 시청 앞에서 지금 광화문 쪽으로 조금 더 지금 시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시가행진의 가장 후미에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뒤편으로 지금 뒤따르는 인원들이 이제 미래 주역 제대라고 할 수 있고. 예. 자, 네, 정조대왕함 AR로 구현된 정조대왕함 증강현실로 지금 오늘 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네. 김문경 기자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이 약간 떨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그 AR 증강현실로 구현된 우리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모습입니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진수식은 거쳤는데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고요. 네. 이 정조대왕함이 기존의 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모두 세 척이 있는데 문무대왕함, 율곡이함 그 뒤를 잇는 이제 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한 600톤 정도 600톤 정도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함이 한 7,600톤급이었는데 예. 이 정조대왕함은 8,200톤급이고요. 예. 승조원은 한 300명 정도가 승선을 할 수 있고 가장 특징이 이제 SM-6 대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장착이 가능합니다. 예. 네. 네, 이 정조대왕함 모습이 아마 그 현장에서는 보실 수 없었을 텐데 잠시 증강현실로 화면에, 구현한 증강현실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으로 구현이 참고로 돼서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같은 중계방송 또 광화문 일대 대형 스크린을 3개소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설명해 드린 대로 해군의 4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위원님, 실제로 보면 이게 크기에 압도당할 정도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축함이라고 네, 하면 올해 대략 2023년은 건군 75주년이 3,000톤에서 뭐 2,000톤, 7,000톤 이 정도 규모인데 네. 정조대왕함이라던가 이런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저 이지스 전투체계 자체가 그 앞에 저 사면 고정 레이더도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이걸 운용하기 위한 전투체계도 안쪽에 정말 많은 서버들이 안쪽에 다 들어가 있는 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6회 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조대왕함 2024년부터 대한민국 해역을 누빌 해군 주력 장비로 특별히 참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네, 뭐 사면 고정돼 있는 저 레이더는 레이더를 움직일 필요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전자파를 생성을 해서 표적을 탐지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식별해서 바로 가지고 있는 무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레이더라고 볼 수 있고 네.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전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도권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적에 탑재하고 있는 미사일들을 활용해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R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길이가 170m입니다. 네. 바다 위에 거대한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AR을 통해서라도 이 정조대왕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그 기능적인 특성들이 있는 겁니까? 크기도 크고 성능도 매우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행사 같은 것들이 육상에서 진행이 되면은 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워낙 크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직접 함대사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네. 예. 이런 형태로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세금이 예.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활동들이 그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마지막으로 또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네.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박수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마 유엔 의장대가 이제 마지막 후미 부분에서도 지금 광화문에 거의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도 궁금한데 이후 현장 내용은 또 취재 기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취재되는 대로 여러분께 리포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열린 국군의 날 시가 행진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환장 화면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6회공 3군과 해병대 통합된 역량을 선보인 자리 끝으로 김 기자께서 오늘 10년 만에 열린 오늘 시가행진 의미 한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비가 내려서 화면을 보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그 북핵 억제와 관련된 삼축 체계 무기들도 다양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국산 무기 위주로 해서 최첨단 국산 무기 위주로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K 방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위원님도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변화된 모습,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무기 체계도 변화했고 작전이라던가 임무 형태들도 많이 변화했는데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 연구위원 또 김문경 기자와 함께 시가행진 현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